DNA의 패키징 방식은 유전자 조절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내부에는 염색체가 조밀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이 복잡한 구조는 각 세포가 어떻게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세포가 동일한 유전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포는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후생 유전학적 수정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수정은 DNA가 다양한 방식으로 포장되도록 만듭니다.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 역시 크로마틴의 여러 상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히스톤의 아미노산 꼬리는 세포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유전자를 어떻게 열고 닫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에피제네틱 수정은 세포가 특정 유전자 표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수정은 주로 히스톤 단백질의 메틸화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이는 세포의 기능과 특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DNA 메틸화는 유전자 조절 지역에서 억제 마크로 작용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데 이는 세포가 필요에 따라 특정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 분열 과정에서도 에피제네틱 정보의 유지와 재프로그래밍은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이전의 에피제네틱 상태를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며 그 결과는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절자들은 프로모터와 인핸서 영역에 결합하여 RNA 중화효소와 유전자 발현 기계를 모집합니다. 이러한 조절자들은 세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여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게 됩니다.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주요 기계인 시스 작용과 트랜스 작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시스 작용은 특정 서열의 모티프를 인식하고 트랜스 작용은 발현된 단백질이 이러한 서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DNA의 특정 구조와 원자 조합이 단백질이 인식할 수 있는 서열을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이 유전자 전사에 관여하면서 세포 내에서 유전자 발현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유전적 변이는 다양한 인간 질병에 영향을 미치며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비부호화 영역에 위치한 유전적 변이를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에 있어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유전적 모티프는 유전자 조절의 핵심적 요소로 전사인자와 결합하여 다양한 유전자 발현 상태를 조절합니다. 이러한 모티프는 유전체의 여러 위치에서 발견되며 이는 복잡한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모티프는 유전자 조절뿐 아니라 질병의 기초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의 단일 뉴클레오타이드 변형이 비만과 관련하여 강력한 유전적 연관성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방세포 내에서는 칼로리 저장과 소모를 결정하는 두 개의 조절 인자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절 인자는 체중 증가 및 비만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조절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로마틴 면역 침전법과 같은 현대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우리는 특정 유전자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DNA 접근성을 통한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은 매우 중요합니다. 접근 가능한 DNA 영역을 식별함으로써 전사인자가 결합할 수 있는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사인자가 DNA에 결합하는 방식은 유전자 조절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결합은 DNA 접근성을 변화시키며 이를 통해 우리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 조절 메커니즘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전사인자의 결합 부위를 찾기 위해서는 DNA 내에서 특정 패턴이나 모티프를 탐색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티프 분석은 유전자 조절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DNA 접근성을 연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사체 분석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사인자와 크로마틴의 상호작용을 깊이 이해하고 유전자 조절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기대 최대화, expectation maximization 방법은 초기 서열에서 예상되는 모티프의 위치를 반복적으로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모티프가 있는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깁스 샘플링, 기브즈 샘플링 은 모티프의 확률 분포에서 무작위로 특정 위치를 샘플링하여 모티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법은 샘플링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딥러닝의 활용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합성곱 신경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를 이용하면 DNA 서열에서 고유한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열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티프는 DNA의 정보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로 다른 모티프의 조합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합을 학습하는 것은 DNA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사인자가 결합하는데 여러 모티프가 관여한다는 점은 DNA 접근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조합적 결합은 단일 모티프에 비해 더 많은 생물학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컨볼루션 필터는 DNA 시퀀스를 스캔하여 모티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필터는 각 뉴클레오타이드의 위치에 따라 활성화되며 이를 통해 시퀀스 내 모티프의 발생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포지션 가중치 행렬은 특정 위치에서 각 뉴클레오타이드의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DNA 서열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포지션 특이 점수 행렬은 특정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 긍정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중요하지 않은 뉴클레오타이드에는 부정적인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보다 정교한 서열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진화의 보존성을 고려할 때 여러 종의 유전적 서열에서 보존된 부분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입니다. 이는 특정 유전자 모티프의 보존 여부에 따라 점수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성 함수인 시그모이드나 리엘류와 같은 활성화 함수를 활용하여 예측의 확률을 추론하는 것은 데이터 분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필터는 서로 다른 점수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예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프바인드와 디프C와 같은 다양한 모델들이 유전자 규제 예측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특정 변이가 유전자 결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질병 관련 변이를 탐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아키텍처는 다양한 세포 유형에서 유전자 접근성과 결합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러 세포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필터를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